이는 임펠다운에 도달하자마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임펠다운을 지키고 있던 해병들을 모조리 기절시켰고 임펠다운의 문을 부숴버린 뒤 임펠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순조롭게 레벨 2까지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기를 만나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버기는 다시 한번 합을 맞추며 임펠다운을 휘젓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빨리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하여 티치가 죄수들을 풀어주기 이전에 쇼부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티치와 루피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펠다운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를 풀어준 이후 시류에게는 검은수염 해적단을 추적하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밀지모잘당을 추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임펠다운을 돌파하며 결국 레벨 5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젤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젤란은 루피와 밀지모잘당을 발견한 이후 징베 니놈이 어째서 밀지모자와 같이 있는 거냐, 우선 니놈들 모두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잘당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전력으로 간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을 휘감았고 마젤란의 공격을 피해낸 뒤 마젤란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루피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단 한 방만의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마젤란에게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확인 사살을 합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와 겨루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해졌으며 굳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카이도우와 맞추기를 할 수 있었으며 폐위감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줄 레벨이 되었기에 마젤란을 제압하는 데는 기어 피프스까지 필요 없었으며 폐위감만 사용하여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을 쓰러뜨린 이후 루피는 임펠다운 레벨 5에서 이완코브를 풀어주는데 성공하였고 그 이후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곧바로 크로커다일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루피를 돕고 싶지는 않았으나 흰수염을 막타시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따라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어차피 크로커다일이 자신들을 도울 것을 알았기에 크로커다일과 잠시 동맹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한 이후 약 2년 만에 검은수염 티치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을 만한 강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기에 루피에게 에이스를 들먹이며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야마토가 참지 못하였고 야마토는 티치에게 폐양색을 휘감은 4명 8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충격을 호소하였고 실제로도 매우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티치는 검은수염 해적단 멤버들에게 밀지모잘당을 제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성장을 거듭한 밀지모잘당과 크로커다일 야마토를 2년 전 검은수염 해적단이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검은수염 해적단은 전멸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티치에게 다가가 너만 아니었다면 에이스가 죽었을 리도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은 이봐 밀지모자, 에이스가 죽었다니 아직 에이스는 살아있어. 에이스는 해군이 데리고 있다고. 날 살려주면 에이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결코 티치를 용서할 수 없었고 변수 제거를 위해서라도 티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티치에게 전력 펀치를 여러 대 날렸고 티치는 매우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티치의 몸에서 무언가 빛이 났고 루피는 티치가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크로커다일과 이완코브 버기는 본능적으로 루피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조금은 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잘당과 동맹군은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하였습니다.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초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으며 생쿠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초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부처님이었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루피는 생쿠쿠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였고 생쿠쿠 역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충격파를 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폐양색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렸고 생쿠쿠는 루피가 자신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루피 역시 생쿠쿠가 자신의 인생 최대의 적이었던 카이도우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을 지켜본 흰수염은 밀지모자 저 애송이 폐양색을 휘감을 줄도 아는구만 이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가능한 폐위감을 루피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루피가 어느새 자신과 대적할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기뻐했으나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았기에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루피가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기어 피프스를 선보였음에도 정상결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생고쿠의 승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고쿠는 현 해군의 정점에 오른 사나이이며 과거 로조와도 비견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생고쿠의 승부는 루피가 생고쿠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루피 역시 해적왕국 강자들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으며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꺾은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고쿠는 폐양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날려 루피를 공격하였으나 루피는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냈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사용하여 생고쿠가 서 있는 처형대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려 생고쿠를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에 뜬 생고쿠의 복부에 폐양색을 휘감은 펀치를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생고쿠를 낚아채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매우 놀랐으며 특히 전례 없는 괴물의 등장에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고쿠 역시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니었기에 생고쿠는 곧바로 루피에게 폐양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피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부상을 모조리 회복하며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였고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생고쿠도 자신의 최고의 기술로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활용팔기도 쉽게 뚫어냈던 루피의 바주랑건을 노시한 생고쿠가 막을 리가 없었고 결국 루피가 생고쿠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생고쿠가 쓰러진 이후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의 처형대로 향하였고 미리 준비해온 열쇠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의 정상결전처럼 에이스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이번에는 탈출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고쿠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너무 소진한 탓에 기어 피프스 모두가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아카이누가 루피의 앞을 막았었고 과거처럼 에이스와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대장 시절 아카이누 정도야 가볍게 막아낼 힘이 있었고 굳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폐위감만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하여 우선은 도주하기로 결정하였고 에이스에게도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도 루피의 말을 듣고 도주를 결정하였으나 아카이누는 과거처럼 에이스를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는 이번에도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생고쿠조차 이긴 루피보다는 우선은 에이스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루피 대신에 에이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명구가 에이스에게 적중하려는 찰나 루피가 폐위감을 이용하여 아카이누의 명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상을 회복한 키자루와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제 아무리 루피라도 3대장을 상대할 수는 없었기에 이번에도 또 에이스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루피에게 다시 명구를 날렸고 루피는 잠시 머뭇거리며 아카이누의 펀치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날아와 루피를 발로 차버렸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에이스는 3대장의 앞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이 날아와 무라쿠모 기리의 폐양색과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휘감은 공격을 하였고 찰나의 순간에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서며 에이스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오로성 전원을 호출하였으나 오로성이 텔레포트하는 데까지는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루피와 워큐리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타이톤이 쓰러지게 된다면 무형의 공간이 파괴될지도 모르기에 타이톤에게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을 내렸고 타이톤은 곧바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니시시시 도망치는 거냐 순순히 놓칠 순 없겠는걸 이라고 말한 뒤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타이톤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자신의 머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루피를 향해 돌진하였고 루피를 그대로 들이박으며 루피가 타이톤을 추격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저 자식 멧돼지 주제에 굉장히 재빠르잖아 라고 말하고 워큐리는 동요하지 않으며 찰나의 순간 공격이 궤도를 틀며 충격을 최소화한 건가 밀짚모자 루피 저 녀석을 보니 900년 전 나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 사내가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하며 900년 전 홀로 나스주로 세턴 워큐리를 상대하였던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였고 워큐리는 평색의 울음을 사용하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루피를 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강력한 폐양색 패기인데 어이 샹크스 아니 그 이상인가 그렇다면 나도 보여주지 라고 말한 이후 루피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보다 훨씬 강했기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고무고무 던 채찍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하나 워큐리는 자신의 머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방어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루피조차 손에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특유의 초회복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했고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거대하게 만든 이후 매우 높이서 워큐리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렸고 워큐리의 방어조차 뚫려버렸고 워큐리는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루피는 워큐리마저 압도하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였고 루피와 워큐리의 승부가 시작된 지 고작 3분 만에 루피는 워큐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우선 봉이의 형태를 해제하였고 인간 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마 상처를 재생시키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냉정하게 시간을 체크했고 이제 3분 정도 지난 건가 대제광 루피 저자의 강함은 가히 압도적이군 하지만 그저 버티는 것이라면 7분 정도는 자신이 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가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워큐리에게 매우 빠르게 다가왔고 루피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흠칫하며 잠시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워큐리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워큐리는 지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며 자신의 상처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는 거대한 사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며 루피의 움직임을 잠시 묶어둔 이후 루피를 공격하려 하나 루피는 압도적인 무장색 패기를 선보이며 워큐리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워큐리의 위치를 정확히 읽어낸 이후 양팔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한 워큐리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였고 루피는 즐겁다는 듯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며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워큐리를 곧바로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7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워큐리의 옆에 소환된 4개의 마법진이 더욱 뚜렷해져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괴물들이 다시 모이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웃음을 지으며 밀짚모자 이제 3분만 흐르면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게 된다 라고 소리쳤고 다시 한번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았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사용하며 워큐리보다 더 커진 뒤 워큐리를 뿔채로 들어올리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니시시시 즐거워지는걸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모두 모여도 상관없어 난 너희들을 날려버리고 너희의 주인마저 격파할 거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잘도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소리친 뒤 루피의 손에 매달린 채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그대로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무장색 패기와 봉이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감탄하며 저 멧돼지 자식 맷집이 상당하잖아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도신 류마에게 패배한 이후 900년간 단련한 맷집이다 고작 10분 안에 무너지진 않는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다시 한번 루피를 향해 돌진해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구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세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히자루의 광신 마격의 응집체조차 뚫어버린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자신의 맷집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무잔 동벽을 사용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무장색 패기로 뒤덮였으며 크기도 이전보다 더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과 워큐리가 충돌하였고 엄청난 충격파와 패기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꽤나 멀리로 대피한 타이톤조차 충격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무형의 공간이 아니었다면 섬이 통째로 날아갔을지도 모른다. 해적왕 루피 저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가졌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이 워큐리의 방어마저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며 날아가고 워큐리의 절단되어버립니다. 루피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루피 역시 무리하여 공격을 시도했기에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양팔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상처를 모두 재생시키지는 못했고 워큐리는 숨을 헐떡인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나게 되었고 마법진에서 피터, 마스, 나수주로 세턴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고작 버티는 게 전부였던 건가 하지만 상관없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정말로 괴물들이 모두 나타났잖아 라고 말했고 오로성 전원은 괴수에 포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키에 포문하고 있는 세턴은 워큐리 고작 10분 만에 자네가 이 지경이 되다 정말로 그 남자의 강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군 이라고 말하고 바코츠에 포문하고 있는 나스주로는 어쩌면 그 남자를 능가했을지도 모르네 우리 앞에 있는 남자는 지상 최강의 남자 극도로 긴장하지 않는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네 라고 말하고 이치마대에 포문하고 있는 마스는 밀짚모자 루피 에그헤드 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샌드홈의 형태를 한 피터는 세계 정부로 이토록 위협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록스디 지백 골디로저 등등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들조차만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전원을 바라보며 이시시시 몸풀기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카이토는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는 것을 보며 오로성 세계정부를 설립한 20명의 창조주들 중 가장 유능한 자들, 전룡인들 중에서도 최고 위층에 해당하는 그들이 하계로 내려오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데 전원이 고작 해적 따위를 잡기 위해 친히 강림하시다니 밀짚모자 루피, 네가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강림한 이후 워큐리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고 워큐리는 루피의 강함을 인정해주며 결코 방심하지 마라, 저 남자는 조이부이, 류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다 라고 말했고 마스가 이치마대 형태로 변하며 곧바로 루피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몸을 매우 거대하게 부풀린 이후 마스를 낚아채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마스를 공중으로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큐티의 형태를 한 세턴과 샌덤의 형태를 한 피터가 동시에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쉴드를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어내며 세턴과 피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만들어냈으나 루피가 만들어낸 방패는 다름 아닌 태양의 방패였고 태양의 방패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방패였기에 매우 견고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터와 세턴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코츠의 형태로 변한 나스주로가 매우 빠르게 달려와 귀화 심창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서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세턴은 참격이 약점인 건 변함없구나, 과연 고무 따위가 고열을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루피를 향해 고온의 투사체를 뿌려버렸고 루피는 온몸이 타버리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티는 뒤 곧바로 자신의 팔을 늘려 세턴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해방의 니카 펀치를 사용하여 세턴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세턴은 온몸이 부서진 채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이어가며 마스의 양날개를 붙잡은 뒤 그대로 마스를 땅에 쳐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나타나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는 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나스조로는 매우 멀리서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루피의 어깨를 베어버렸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너희들 비겁하잖아, 한 명씩 덤비라고 라고 말하는 나스조로는 니놈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니 녀석을 죽이기 위한 사냥,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대결이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가 엄청난 혼비를 보이며 루피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아직 지치지는 않았지만 기어 피비스를 사용한 이후 자신이 밀리는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최고였던 놈들은 항상 이럴 때 무너진다, 압도적인 재능 덕에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코웃음을 치며 이시시시 미안하지만 패배라면 수차례 겪어왔다고, 고작 이 정도로 좌절할 것 같았다면 대제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페앙스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페앙스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마치 페앙스 패기가 폭풍처럼 불어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피의 말대로 수차례 패배를 경험했으며 오로성의 입장에서는 루피가 정상결전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스트블루나 위대한 항로 초반기의 사건은 알지 못하기에 루피가 패배한 적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루피는 히오리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과거로 온 것이며 이전 세계에서는 수차례 패배를 맛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르게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향해 달려왔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방어했고 루피가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공격하는 동안 순간 매우 거대한 그림자가 루피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였고 워큐리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져 있었으며 전신이 불타고 있었기에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도 차마 워큐리의 기습을 피하지 못했고 워큐리의 충돌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루피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다시 완전체가 되었고 이들은 마치 지옥의 화신처럼 루피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지었고 대방의 드럼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과연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남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워큐리가 루피를 들이박은 이후 루피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점점 체력 소모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부상도 쌓여만 갔기에 루피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오로성 역시 개무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파악하였고 마스는 점점 지쳐 보이는구나 밀짚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루피의 패기를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전히 무장색 패기가 견고했고 마스의 능력을 순식간에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마스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발을 사용하여 마스를 내려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았었고 이후 샌돔으로 변한 피터가 루피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루피는 피터의 몸속에서 팽창하였고 피터는 그대로 입이 찢어지며 루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렁이 아까부터 거슬리는데 우선은 너부터 처리해야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터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피터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를 떠올리며 니시시시 이 녀석 잡는 맛이 좋잖아 라고 말했고 피터는 굴욕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감히 하계의 쓰레기 주제 라고 말한 뒤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백고로 폼을 바꾼 이후 루피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명을 질렀고 나스주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초대기절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복부를 그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는 X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이 소소 열매 모델 우마왕의 형태로 변한 이후 자신의 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버리는 데 성공했고 루피도 결국 오로성의 협공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다행히도 아직 그 남자의 레벨에는 닿지 못했군,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벌레 주제에 꽤나 세계 정부를 위협했다, 허나 네 이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오로성의 승부는 급격하게 기울어가기 시작했고 오로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오로성이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일제히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루피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무형의 공간에 울려 퍼졌고 루피는 오로성을 향해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패기만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로성들은
일시적으로 전원 인간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건 조이보이가 선보였던 폐양색의 경지 밀짚모자 이 싸움으로 인해 더 성장했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조로와 류마를 떠올렸고 그놈들의 선장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 이 싸움은 저 녀석에게 성장 촉진제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정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군 밀짚모자 루피의 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할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인간형으로 변했으나 여전히 투정심이 불타고 있었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곧바로 피터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루피와 피터의 충격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루피의 주먹을 버텨내지 못하였고 루피는 피터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확실히 인간형이 보기 좋네 괴물로 변하면 쓸데없이 크기만 크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다가와 건방 떨지 마라 라고 말한 뒤 귀화심 참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일시적으로 나스조로의 검을 고무화시켰고 나스조로의 공격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루피는 고무고무 던 심벌들을 사용하여 오로성 전원을 동시에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성들은 인간형으로 변한 상태였기에 상대적으로 방어력과 회피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루피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홀로 오로성을 감당하느라 체력을 크게 소모하게 되었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약해지게 되며 오로성들은 다시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피터는 밀짚모자 기세는 좋았다만 아직은 폐양색 패기를 다루는데 미숙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영향이 약해진 이후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100%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서늘한 강박을 느끼게 되었고 피터가 100% 변함에 따라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였고 루피를 향하여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또한 루피 역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기어 피부스가 일부 해제되었고 루피는 밥이 필요해 라고 중얼거리며 힘이 쭉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기회로 여기며 곧바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나 그 순간 공간 열매의 균열이 깨지게 되며 누군가가 루피와 오로성의 앞에 나타났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거지 라고 묻습니다. 키드와 로우가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한 이후 워큐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분명 외부에는 콩 전군 총수가 지키고 있을 터 설마 저 애송이들이 콩 전군 총수를 꺾은 건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우연히 콩과 마주치지 않고 들어온 거겠지 콩은 결코 쉽게 쓰러질 사내가 아니네 라고 말하며 분명 콩이 경비를 서고 있을 터인데 키드와 로우가 나타난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콩의 입장을 생각하여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키드가 급발진을 하며 콩이라면 만나다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입구를 알려줬는데 라고 말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블러핑인가 애송이 녀석이 라고 말하며 차마 키드의 말을 믿지 못하며 키드에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의 형태로 변한 피터의 몸에 자성을 부여한 뒤 그대로 피터를 땅에 잡아가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의 힘과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피터는 키드의 능력에 완벽히 저항하며 키드에게 달려왔고 키드를 한 입에 삼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샴벨제를 사용하여 키드와 루피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물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피터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였고 피터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공격을 마친 루피를 곧바로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키드가 자신의 강철팔에 무장색 패기를 뚫은 뒤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로우가 리룸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 전체를 룸으로 뒤덮은 뒤 감마나이프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복부를 관통하는데 성공하며 키드, 루피, 로우는 사실상 처음 합을 맞춰봤음에도 콤비가 매우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드와 로우가 나타나며 한 차례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오로성의 기세는 강했고 객관적인 성능 역시 오로성 측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지키하고 있었고 오로성 전원은 빠르게 삼선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의 부상을 살피며 밀짚모자 그 몸으로 용케로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건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열세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소술소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상처를 일부 치유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굉장하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에게 이 녀석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이게 가장 좋다고 들었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고기 수십 덩어리와 밥을 루피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기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봉이의 형태로 변한 뒤 곧바로 루피에게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키드가 워큐리를 막아섰고 키드는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이마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러나 워큐리는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키드의 공격을 버텨낸 뒤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으려 하였고 로우는 샴벨제를 사용하여 자신과 루피의 위치를 바꾸었고 로우는 그대로 워큐리의 박치기를 허용하게 되었고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드가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로우를 커버하러 가려고 하나 그 순간 나스조로가 나타나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키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키드의 강철팔이 잘려나가게 되며 키드의 강철팔이 절단되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스가 이츠마대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향하여 파기강선을 쏴버렸고 삼선장은 또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son과 삼선장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워큐리가 로우를 들이박아버리며 멀리 날려버렸고 나스조로가 키드의 강철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며 오로성은 순식간에 삼선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로우가 준 밥과 고기를 먹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마스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이 체내에 모인 공기를 한 번에 오로성을 향해 뿜었고 이는 거대한 허리케인과 같이 변하며 오로성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너희들 괜찮아 라고 물었고 키드는 어차피 기계일 뿐이다 다시 붙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철팔을 다시 붙였고 로우 역시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렇게 해서는 대결이 끝이 나질 않겠어. 아니 체력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테지 무언가 변수가 하나만 더 생기거나 지원군이 나타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드와 루피는 작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로성과 싸우는 데에 온 신경이 가 있었기에 루피와 키드는 곧바로 오로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대결이 길어지는군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이젠 대결을 끝낸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그 작전을 시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그 모드에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하지 그 모드에 돌입한 이후 전투를 지속한다면 최소 며칠간은 전투불능 상태가 될 걸세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밀짚 모자 루피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가 며칠 자리를 비운다고 세계 정부가 무너지는 일 따윈 없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허면 그 모드에 돌입하는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가 오로성에 가까이 다가왔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진 주먹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또한 키드는 어사인을 사용하여 오로성 전원에게 자성을 부여했고 오로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며 루피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는 끝이다 라고 소리쳤고 로우 역시 승리를 자신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루피와 키드가 콤비를 이루며 오로성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그 순간 오로성들은 전원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고 전원 모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뿜어내는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키드의 어사인이 곧바로 무효화가 되었으며 오로성 전원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우선 워큐리는 거대한 인간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봉이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봉이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투구를 착용하고 있어 자세한 얼굴을 알아볼 순 없었으나 사탄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사탄의 검과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거대한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으며 등에는 이츠마데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본인의 몸 절반이 바코츠가 되었다. 기존의 형태와는 다르게 바코츠라는 제2의 생명체를 소환하여 직접 타고 있는 형태로 변하였고 초대 기철이 일시적으로 흑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귀키에 촉수가 달려 있으며 우마왕의 뿔이 달린 거인의 형태로 변해 있었으며 피터는 백호의 형상의 샌드홈의 눈이 달려 있었으며 몸 주변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오로성의 고유의 능력과 악마 헬멧 능력이 융합된 상태이며 오로성의 최종 페이지로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머큐리는 이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전투가 끝난 이후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화와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가급적 구현하지 않으려 했으나 대저왕을 잡기 위해선 우리도 이 정도 각오는 필요해 보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로성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오로성과 삼선장의 대결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고 나스조로는 바코스를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삼선장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곧바로 삼선장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키드와 로우는 나스조로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루피의 손에도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하며 뭐야 거대한 말자식 더 강해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루피에게 접근하여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하나 루피는 본능적으로 공격을 허용하며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머큐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머큐리는 봉이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이전보다 방어력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피터가 다가와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조차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가 신의 권능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황금빛 화살이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루피를 향해 마스가 수많은 황금빛 화살을 날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황금빛 화살을 모조리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오로성 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참격이라 저 정도로 강력한 참격을 구사할 수 있는 자는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며 조로의 모습이 드러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도우러 왔다. 설마 밀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타이밍 좋은데 안 그래도 괴물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찰나였는데 라고 말했고 로우는 롤루노와 조로 얼마 전까지 와노쿠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조로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롤루노와 조로 나를 꺾은 뒤 곧바로 이곳으로 향했던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와노쿠니와의 악연을 꺾고 말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밖에서는 콩이 지키고 있었을 터인데 삼선장에 이어 롤루노와 조로까지 나타나다니 설마 콩이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세터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콩이 배신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녀석은 다음 블루 수술 대상자 1순위 본인도 그걸 알 텐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에서 오로성을 모조리 베어버린다. 루피 네가 이물하는 녀석을 날려버려라. 세계정부 다도까지 한 걸음에 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오로성을 보며 이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의 항전을 떠올리며 분명 저 영감이 마지막 기술을 쓸 때 반인 반마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 아니었군. 아직 숨겨진 패가 더 있었나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조로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분명 그 대결은 이 녀석의 승리가 맞다.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이기지 못했겠지. 이 녀석의 경지는 이미 도신 류마와 대등하거나 그를 넘어선 상태. 하지만 와노쿠니에서의 목적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탈취하는 것. 목적은 달성했으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은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자신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고웃음을 치며 주하군 매눈조차 능가한 실력을 가진 검사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돌진하였고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촉수를 사용하여 조로의 심장을 공격하였고 조로는 공중으로 몸을 비틀며 세턴의 촉수를 모조리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세턴은 촉수를 재생하는데 성공했고 이어 바코츠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나스조로가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오로성과 루피조차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도시는 나와 나스조로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빠르게 조로와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키드와 로우가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마스가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마스는 이치마데의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고 키드와 로우를 공중에 띄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애송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합류하마 라고 말하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의 패기를 흡수하였고 머큐리와 피터는 동시에 루피를 들이박아버리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는 충격을 흡수한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머큐리와 피터를 공격하나 머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피터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머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그리고 키드, 로우와 마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뭐가 난입한 이후 오로성과 조신성으로 불렸던 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머큐리와 피터가 루피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앞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꽤나 지친 상태였고 머큐리 역시 앞선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었고 피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오며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모래구덩이 같은 곳에 빠뜨렸고 피터가 소환한 거대한 모래구덩이 속의 모래는
피터는 생명력을 앗아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점점 루피의 능력이 해제되어 가기 시작했고 루피의 머리가 반쯤 검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런 장난같은 기술로는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무장 스피드를 사용하여 피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머리는 다시 하얗게 물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을 공으로 변환시킨 이후 땅의 반동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이후 그대로 피터를 내려 찍었고 피터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다가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루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 이후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머큐리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켰고 머큐리의 검은 루피의 복부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머큐리의 투구에 달린 봉이의 뿔을 잡은 이후 머큐리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었고 머큐리는 속수무책으로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터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피터는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피기를 둘러 일시적으로 자신의 이빨을 흑화시킨 이후 루피를 물어버렸고 루피는 팔에 큰 상처가 남과 동시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다시 루피의 생명력의 일부를 흡수했고 루피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호랑이 녀석 아까부터 계속 힘을 빼앗아가잖아.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이질적인 형태로 방출되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그의 패기 라고 말했고 머큐리 역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만약 저 애송이가 폐양색 패기를 그와 같은 경지로 다루게 된다면 이 작전은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다행히 아직은 미숙한 모양이군.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아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언제 패기를 각성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머큐리 피터와 싸우고 있는 사이 조로와 나수조로 세턴의 대결이 이어졌고 나수조로는 조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한순간의 방심은 곧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조로를 조금은 무시하고 있었고 제 아무리 조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회복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세턴은 조금은 전율적으로 대결에 임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조로를 마무리 짓고 머큐리 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로에게 달려든 이후 만독천수를 사용하여 약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의 최종 정착지를 정확히 읽어냈고 도신류에는 폐양색 패기를, 화도일문자에는 무장색 패기를, 엠마에는 아무런 패기를 두르지 않은 이후 삼도류 중독 처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1만 개의 독폭탄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빈틈을 허용한 세턴에게 다가가 일합탐살 요괴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을 나노 단위로 썰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여유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턴의 팔이 완전히 잘려나가버렸고 세턴은 내 회복력으로도 소용없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도시는 결코 만만히 볼 적이 아니라네. 어쩌면 저 사내는 이미 류마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네.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주었고 조로는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하였고 세턴도 조로의 실력에 경의를 표하며 선장 못지않은 실력이구나. 이제 명실상부 역대 최강의 검사가 되었어. 하지만 그 정도로 나를 죽일 순 없다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팔을 천천히 재생시켜갔고 세턴의 팔은 약 하루 정도가 지나야만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로가 각각 오큐리와 피터, 나스조로와 세턴을 맡은 사이 키드와 로우는 자연스럽게 마스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마스의 모습을 보며 저 녀석 괴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사용하더니 이제 나의 괴수의 날개를 단 인간이 되었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두 개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검은 수염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던 건가. 상대는 세계 정도 최후에 전려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소리친 뒤 소술소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어사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물과 심지어 공기의 입자에마저 자성을 부여했고 마스의 주변은 그야말로 키드와 로우의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마스는 냉철함을 유지하며 장난질을 치는군 애송이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패기를 모조리 흡수하는 기술인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의 패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빠르게 원리를 파악하여 패기가 흡수되고 있어. 어이 저 녀석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무장색 패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할지 모른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키드는 발끈하며 명령하지 마라.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일렉트리닉 볼을 사용하여 자성이 부여되었으며 전류가 흐르는 고철 덩어리들을 마스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내며 키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키드를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키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으나 마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패기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키드는 속수무책으로 마스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나타나 샴블제를 사용하여 고철과 키드의 위치를 바꾸며 키드를 순간이동시켰고 로우는 빠르게 마스에게 접근한 뒤 메스를 사용하여 마스의 심장을 도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사용하여 높이 비행하며 로우의 공격을 피해냈고 공중에서 파괴강선을 쏴버리며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여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린 이후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자신의 날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키드를 쳐서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으며 어사인을 사용하여 마스의 날개에 자성을 부여한 뒤 마스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버리는 데 성공했고 로우가 마스에게 접근하여 펑크빌레를 사용하여 마스의 내부에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빠르게 내장 수복 작업에 들어갔고 마스는 마치 불사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키드와 로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는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오로성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루피와 조로가 오로성을 두 명씩이나 상대하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밀짚 모자의 재능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그 녀석들 역시 손에 꼽히는 재능을 타고났군. 나와의 짧은 접전에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군. 하지만 아직은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뒤 신의 은총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황금빛 오로라 같은 것이 내려왔고 마스의 공격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합동기를 준비하여 마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준비해라 돌팔이 의사 라고 말한 뒤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며 전자포를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로우는 뇌파 형변을 사용하여 마스의 뇌에 손상을 가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순식간에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며 비틀거렸고 로우는 저 자식이 다음번에도 뇌파 형변에 당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 방에 터뜨리는 거다 뾰족머리 자식아 라고 말하였고 키드는 꽤나 오랫동안 모은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로우 역시 거의 동타이밍의 골든타임을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로우와 키드의 연속 공격을 허용하게 되었고 전신이 폭발하게 되며 멀리 날아갑니다. 로우와 키드는 연속 공격을 시전한 이후 자신들의 거의 모든 힘을 짜냈기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져 있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천천히 다시 일어났고 마스의 얼굴 절반이
절반이 날아가 있었고 날개의 절반이 손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키드와 로우에게 다가왔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키드는 뭐냐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의학적으로는 저 정도 손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몽둥아리인 거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점점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에게 접근했고 대금나소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해냈고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가 샴벌질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동하였고 마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스는 견문색 회기를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가 이동할 곳을 정확히 캐치했고 빠른 속도로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뒤 자신의 날개에 평색 회기와 무장색 회기를 누른 이후 키드를 정확히 노리는데 성공했고 키드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마스는 파기강선을 쏴버리며 키드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고 로우는 마스가 키드를 공격하는 사이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로우의 감마 나이프가 마스를 뚫어내는데 실패하였고 로우의 검이 마스에게 그대로 박혀버리며 로우는 마스에게 거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로우에게 황금빛 번개를 내리쳤고 로우 역시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마터면 인격을 잃을 뻔했군 라고 중얼거립니다. 로우는 와노군에서 나스조로를 격파한 이후 로빈의 도움을 받아 길을 잃지 않고 알라바스타에 도달하였고 단번에 무형의 공간의 존재를 눈치채며 루피를 돕기 위하여 무형의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턴 나스조로와 대지하게 되었고 조로와 세턴 나스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일합 참살 요괴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의 팔을 잘라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턴조차도 단번에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고 세턴은 오만과 규기의 능력이 결합된 모습을 한 거대한 거인이 된 모습을 하며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상태로 조로에게 돌격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과 세턴의 뿔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내 조로의 힘이 세턴을 상회하며 세턴은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코츠를 타고 나타난 나스조로가 곧바로 조로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고 조로는 인상을 구기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사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 이 녀석은 검사로서의 긍지도 자존심도 없는 건가, 나라면 쪽팔려서 차라리 죽어버렸을 텐데 대머리 검사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긍지며 자존심이며 모두 패배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오직 결과뿐. 과정이야 어떻든 세계 정부만 건재할 수 있다면 그 따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신 류마 역시 우리 셋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둬갔었지. 하지만 그 녀석 역시 지금은 사라진 전설에 불과하다. 세계 정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도신류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초래기철을 전해 공중으로 띄워버리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류마보다도 도신류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고 류마와 대결한 경험이 있는 세턴과 나스조로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조로는 최상 명검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도신류 류마조차 완벽하게 길들이지 못하였는데 롤로노와 조로 이 녀석이 도신류를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우리의 기량은 900년 전보다 분명 오른 상태다. 고작 검 하나 길들였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거대한 몽둥이를 소환해냈고 그 몽둥이의 이름은 혼철권으로 우망이 사용했던 신병이기입니다. 세턴은 혼철권을 꺼내든 뒤 곧바로 혼철권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조로를 향해 내려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고 도신류에도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세턴의 내려찍기를 막아섰는데 성공하였고 삼도류 맹우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의 복부에 삼선으로 뻗어나가는 상처를 남기는데 성공하였고 세턴의 몸이 3등분 나버렸고 세턴은 전신이 토막난 채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하지만 세턴은 기괴한 회복력을 보이며 곧바로 몸을 이어붙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세턴을 잘게 썰어버리며 회복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섰고 나스조로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을 흑도로 만들었고 초대기철 역시 최상 명검 중에서도 다루기 힘든 편에 속하는 검이기에 흑도가 된 초대기철을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매우 멀리 대피해 있던 신에게 사단 타이톤조차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어 갔고 타이톤은 밀지모자 루피, 롤로노와 조로 저들의 전투력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단 한 번도 붕괴된 적 없었던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게 생겼어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루피 역시 조로가 대결을 이어가는 사이 격렬한 전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조로와 나스조로가 격돌하는 사이 세턴은 몸을 이어붙이는데 성공했으나 세턴의 몸에는 잔잔한 상처들이 남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의 회복력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조로에게 베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 역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몸을 회복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가 혼철권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조로를 향해 휘둘렀고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조로를 공격하여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합 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세턴의 공격을 막아낸과 동시에 세턴과 나스조로를 동시에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과 나스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 녀석은 무적이라도 되는 건가, 우리의 협공을 무색하게 만드는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미세하지만 검의 끝이 무뎌졌다. 저 녀석 역시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쌓여가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하며 아직 희망을 놓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나스조로는 조로의 검이 조금 무뎌진 것을 파악하며 조로 역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로의 우위가 계속하여 이어졌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협공을 감행했음에도 조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매우 자존심이 상했으나 조로가 자신들보다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자신들의 열세를 인정하며 소극적인 운영을 추구하였고 조로도 나스조로와 세턴에게 치명상을 넣지는 못하며 전투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끌어도 승부가 나질 않겠군. 분명 초반에는 저돌적으로 덤벼들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겸색 패기를 사용하여 다른 곳의 상황을 파악한 뒤 이미 키도와 로우는 마스에게 패배하여 쓰러졌고 밀지모자 역시 이 녀석이 나타나기 이전 홀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던 상태였다. 밀지모자 녀석만 쓰러지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의 승리나 다름없다. 우리로선 급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라고 말하며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기에 굳이 무리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키도와 로우가 쓰러진 것을 파악하며 역시 저놈들에게 무리였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조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어이 영감들, 루피가 쓰러질 것이라고 믿고 있나? 멧돼지 인간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루피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나 한 명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녀석들이 루피를 꺾겠다는 건 너무 큰 꿈을 가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라고 소리친 뒤 멀리서 조로에게 참격을 날리며 시간을 끌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조로는 키드와 로우가 쓰러진 것은 사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승부를 보는 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나스조로의 참격을 베어버린 뒤 나스조로와 세턴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와 세턴을 동시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가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며 엠마가 폭주하며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려 했으나 조로는 이미 엠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조로의 패기가 더욱 강해졌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영구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조로 역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며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일제히 조로를 공격하며 조로 역시 복부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의 대결이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조로는 우선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세턴의 회복력이 나스조로보다는 우위였기에 우선 나스조로를 먼저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빠르게 접근하였고 나스조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원혼들이 참격과 함께 조로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곧바로 1대3천 대천세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나스조로의 원혼과 참격을 일제히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조금은 무리하며 나스조로에게 접근하였고 그 순간 나스조로에게 깊은 혼란이 있는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였고 조로는 그 힘을 놓치지 않으며 나스조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었고 세턴은 곧바로 규기의 촉수를 사용하며 조로의 양팔과 양다리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온몸에는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맹독에 저항하는 데 성공했고 나스조로는 도신류의 미지의 힘을 이용하 조로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스조로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고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귀양 잠수 천지를 사용하였고 나스조로가 소환한 소환수 바쿠츠 역시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누쿤이 써봤던 그 기술인가 확실히 저 기술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공격 따위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 탐살 천지 일합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검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들며 매우 강력하고 순수한 기운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 탐살 천지 아빌과 나스조로의 귀양 잠수 천지가 충돌하였고 나스조로는 조로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나스조로의 공격을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나스조로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세턴의 기습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며 조로 역시 지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혼철곤의 평색 패기를 두른 뒤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한계에 다다르는구나 롤로노아 조로 확실히 네 녀석은 900년 전 그 남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하다. 하지만 네 녀석도 무적은 아닐 테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1대1인가 라고 중얼거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를 다잡으며 세턴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워큐리를 상대한 이후 오로son 전원과 대치하게 되며 꽤나 지쳤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워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워큐리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터는 자네 꽤나 지쳐 보이는군. 무리도 아니지 빨간 머리에 이어 밀짚모자까지 상대했으니 밀짚모자 녀석은 우선 내가 상대하도록 하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아성의 집합제를 사용하여 루피를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한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제 슬슬 지겹다고 라고 소리친 뒤 거대화를 진행하였고 루피의 덩치가 순식간에 피터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에게 달려든 피터를 낚아채는데 성공하였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는 브랜드 크로코다일의 대결을 떠올렸고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의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루피에게 돌진해왔고 워큐리는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참격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에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워큐리는 루피를 공격한 이후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피터는 워큐리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여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쓰러진 건가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되진 않겠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였기에 자신의 생명력마저 크게 소모된 상태였고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워큐리의 필살기 격을 허용한 이후 꽤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루피는 온몸이 구속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움직임이 둔탁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고 피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루피를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루피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키드와 로우를 쓰러뜨린 이후 마스가 곧바로 루피와 워큐리 피터의 전투가 이어지는 곳으로 향했고 마스가 합류하여 비틀거리는 루피를 향하여 파괴강선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진 워큐리를 쳐다보며 사탄의 계약을 사용한 건가 덕분에 밀짚모자 루피 역시 지명상을 입었군. 이곳이 해적왕의 무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과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었던 조로는 루피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루피를 지원하려 했지만 세턴은 끈질기게 조로를 방해하였고 조로도 루피를 도우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진 않으며 니시시시 한 명은 알아서 쓰러졌고 이제 고작 2명 남은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루피는 강력한 평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다.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쳤고 마스와 세턴은 일제히 루피를 향해 달려듭니다. 마스와 피터는 루피가 워큐리의 능력에 의하여 움직임이 구속된 틈을 타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곧바로 자신들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은총을 사용하여 자신과 세턴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롱기노스의 창을 구현화시킨 뒤 성스러운 기운을 부여하며 루피를 향하여 롱기노스의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래폭풍과 번개를 동시에 일으키며 사례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인 사례 사면론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마스와 피터의 역공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미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워큐리의 일격을 허용하며 일시적으로 기량이 하락한 상태였기에 마스와 피터의 필살기적인 기술을 동시에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마스와 피터 역시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가 루피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루피의 심장박동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고 해방의 드럼이 이제껏 울렸던 것보다 훨씬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가지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규모의 번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조로와 세턴조차 거대한 번개에 휘말리게 되었고 조로는 곧바로 번개의 여파의 일부를 베어버렸고 세턴은 차마 번개를 베어버리지 못하며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세턴의 몸 전신이 불타버리며 세턴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 역시 번개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번개를 방어하려 하나 역부족이었고 마스와 피터 역시 지명상을 입게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붕괴로 인하여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어 버렸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은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이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나타난 이후 샹크스, 빙크스, 콩도 자연스럽게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콩은 아직 결착은 지진 못한 모양이군. 공간 열매의 능력자가 만들어낸 무형의 공간이 붕괴될 정도면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강한 힘이 발현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형의 공간이 파괴되며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내 타이톤 역시 충격을 입으며 기절한 채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빠르게 상황을 살피며 루피 아직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의식을 잠시 잃은 것 같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보호하기 위해 오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세계정부의 선박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기에 오로성들을 보좌하여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기회로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이 라고 말하며 루피, 조로, 키드, 로우에게 향합니다. 한편 알라바스타 상공에서 떨어진 조로는 방금 그 힘 카미테키의 힘인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은 루피를 지키는 게 우선. 어이 키드, 로우 정신 차렸으면 함께 오로성을 막자 라고 소리쳤고 키드와 로우는 무형의 공간이 붕괴된 충격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조로와 함께 오로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마스, 피터, 세턴, 나스조로는 카미테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번개로 인하여 입은 데미지를 서서히 회복한 뒤 루피의 숨통을 끊기 위하여 루피를 계속하여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다시 일어났고 순식간에 루피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이 루피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으나 루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웃음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뒤에는 거대한 누군가의 실루엣이 생겨났고 그 인물은 창과 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당황하여 땀을 흘리며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미소짓게 해다는 해방의 전사, 다른 이름으로는 태양의 신 니카, 저 모습은 분명 전설 속의 그 전사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하게 된 이후 태양신 니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루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터를 향하여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피터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어버렸고 이후 나스조로가 빈틈을 허용할 루피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곧바로 나스조로를 막아섰고 나스조로와 조로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턴이 날아와 루피를 제압하려 했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진행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마스와 세턴을 동시에 나가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스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으며 세턴을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세턴의 전신을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압도적인 회복력을 지닌 세턴조차도 이전의 대결을 포함하여 누적된 데미지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단번에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도 결국 다시 정신을 잃으며 기절하게 되었고 조로는 루피를 바라보며 방금 그 힘은 일반적인 기어 피프스와는 달랐다. 혹시 기어 6인가? 아니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한다는 본질은 똑같다. 또한 마지막 공방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진행된 것이 루피 녀석의 몸이 위기를 느껴 최악의 발악을 한 느낌이었지. 젠장 혼란스럽군. 아직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린 뒤 공중에서 떨어지는 루피를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가 바코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조로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밀짚 모자를 데려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극정성이로군 대머리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한 뒤 순식간에 세턴을 격파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루피 역시 너무나도 지쳤으며 부상이 누적된 상태였기에 이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피는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조로를 맡은 사이 피터가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며 키드와 로우가 루피를 회수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된 마스는 이츠마데의 날개를 활용하여 비행하며 곧바로 루피를 붙잡으려 하였고 마스는 루피의 근처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치다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쏘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태양색 패기와 장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공격은 마스에게 정확하게 적중하며 마스는 날개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며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루피를 회수하려는 마스를 공격한 이는 알라바스타에서 대기하며 루피를 기다리던 샹크스였고 샹크스는 태양색 패기와 장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마스를 추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샹크스가 루피를 또다시 구해냈고 루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샹크스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루피 무리하지 마라. 너는 해줄 만큼 해주었어. 아니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주었지.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편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샹크스라면 신뢰할 수 있었기에 웃음을 지으며 응 샹크스 라고 말했고 루피의 기어 피부스가 완전히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가 다시 전장에 복귀하였고 마스의 날개가 매우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자신이 매우 지쳤음을 깨달으며 골치 아픈 녀석이 난입했군. 샹크스 네 놈은 분명 세계를 움직이려는 남자는 아니었을 터 말이 통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2의 정상결전 도중 마리주아를 침공한 것도 그렇고 또다시 밀짚모자를 구해낸 것도 그렇고 철룡인의 피규를 타고난 녀석이 이해가 안 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예전이라면 당신에게 예우를 갖췄겠지만 지금은 사소한 예의를 돌볼 상황이 아닌 남발 이징의 상황이기에 간결하고 짧게 내 입장을 말하겠소. 지금 당장 이 섬에서 사라져라. 또한 밀짚모자 루피를 넘겨줄 순 없다. 거부한다면 나 역시 최선의 대응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칼을 꺼내들었고 순식간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머리 과연 루피가 존경할 만한 남자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마스를 막아선 이후 마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스는 빠르게 전장을 살피며 머큐리와 세턴은 전투가 불가한 상황, 나스조로 역시 결국은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와 피터 역시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빙크스와 콩이 돕는다며 빨간머리가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일지언정 빨간머리 혹은 밀짚모자를 제거할 수 있겠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천천히 샹크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역시 마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다시 한번 검을 꺼내들었으나 샹크스는 이미 콩, 워큐리, 빙크스와 연달아 싸운 상태였기에 사실상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고 샹크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세계정부의 함선에서 대기 중이던 빙크스가 오로성의 기운을 느끼고 곧바로 전투에 합류하였고 샹크스보다는 비교적 체력이 많이 남아있었던 빙크스였기에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는 상대적으로 건재했기에 조로는 포기하지 마라 빨간머리. 나스조로는 내가 책임지고 쓰러뜨려주겠다. 또한 타 오로성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나스조로를 쓰러뜨릴 때까지만 버텨주겠다
비수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샹크스 냉정한 판단을 하라고 밀짚모자 루피는 반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이놈 역시 서 있는 게 한계로 보이며 키드와 로우 저런 떨거지들은 이 대결에 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아닌가. 결국 롤로노와 조로 한 명만 믿고 포기하지 않은 모양인데 나와 공 전군 총수 피터성 마스성 나스조로성을 정말로 이길 수 있겠다고 믿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빙크스가 샹크스를 도발하는 사이 콩이 나타났고 콩은 조금 늦었습니다. 처리할 일이 생겨서 라고 말했고 피터는 괜찮다 마침 좋은 타이밍에 나타났군. 여기서 밀짚모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저들은 90점을 잃게 된다 라고 말했고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해 우선 샹크스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세계정부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고귀하신 전룡인들의 왕 오로성들이여 아쉽게도 오늘을 기점으로 천좌의 공백이 생길 모양이구려 라고 말한 뒤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곧바로 피터를 땅에 쳐박아버리는 데 성공했고 피터는 콩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콩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와 마스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콩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콩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라면 결코 정의를 등져버릴 생각 따윈 없었소. 나 역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해군이 되었으니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판단이 후회되더군. 높은 곳을 향해 갈 때마다 세계정부의 악행을 자세히 알게 되며 내가 하는 짓이 세계의 정의를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지만 내게는 뒤집을 힘이 없었지. 그렇기에 당신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당신들의 사냥개로서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밀짚모자 루피라는 희망이 나타난 이상 나 역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겠지. 밀짚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들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나. 너희들이 세계를 바꿀 희망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이 섬에서 탈출시켜주겠다고. 가라 저 괴물 녀석들은 내가 막아주마. 비록 구애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해병으로서 죽고 싶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콩의 호탕한 웃음은 마치 거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콩이 난입하며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고 콩은 샹크스 조로 키드 로우를 보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기에 젊은이들 세상은 언제나 칼같은 결단력을 요구하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남자의 삶이다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루피를 때리고 곧바로 아르바나의 항구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조로를 들쳐매어버렸고 조로는 당황하며 어이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이 녀석은 심각한 길치라고 알고 있다. 지금 길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이 녀석은 고립될 테지. 우선 아르바나 항구까진 이렇게 갈 수밖에 라고 말했고 조로도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로우의 말이 맞았기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엎인 채 웃음을 지었고 키드는 젠장 이렇게 후퇴라니 자존심이 상하는군 이라고 투출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콩 전군 총수가 만들어준 기회다. 콩 전군 총수는 너의 할아버지 거프에스는 분명 탈출 시간까지는 버텨줄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저 영감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적이었는데 희생한다니 조금 찝찝하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콩 전군 총수가 어떤 마음으로 희생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는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콩 전군 총수도 분명 기뻐할 거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샹크스 조로 로우 키드는 아르바나 북쪽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세계정부의 군함이 몇 척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것은 시고중 먹기였기에 이들은 세계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성공적으로 군함을 탈취한 이후 빙크스에게 쓰러진 빨간머리 적단을 케어하기 위하여 루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네. 하지만 고작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해 조이보이 로저 선장님 등 많은 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군. 너와 우리의 동료 친구들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가능할 걸세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차마 키드 루피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었기에 자신이 배를 운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타실에는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기절한 운전병이 몇 명 있었고 로우는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 기절한 건가 이들에게 운행을 맡긴 뒤 우선 나와 저 녀석들을 간단하게 치료해야겠군. 특히 밀짚모자 루피 저 녀석의 상태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였고 로우는 운전병 2명을 이렇게 세운 뒤 메스를 사용하여 이들의 심장을 가져간 뒤 이 녀석들의 심장은 내 손에 있다. 허튼 짓을 하거나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이 녀석들의 심장을 터뜨려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였고 운전병 2명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로는 알라바스타 해역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고 혹여나 오로성이 추적을 해올지 걱정하며 전투 태세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해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콩의 희생에 힘입어 오로성은 결국 루피, 조로, 샹크스 등을 추적하지 못했고 조로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이발 루피 이제 어디로 갈 셈이냐. 역시 너라면 그곳이 목적지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로우에게 치료를 받으며 이무라는 그 녀석이 있는 곳 성지 마리주아로 향해서 길고 긴 전쟁의 결책을 짓겠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복수하며 그래 그곳에 어쩌면 망할 요리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쪽팔리게 붙잡히긴 하고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쌍디가 잡혔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만 검은 다리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디는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패배했고 현재 성지 마리주아에 붙잡혀 있습니다. 한편 오로성조차 루피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무는 환상의 방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박살내며 조이보이 이 녀석과 밀짚모자는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에게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자고 제안했고 로우는 아니 지금 이놈의 몸으로는 자살행위다. 또한 지원군을 모두 모아 제2의 정상일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밀짚모자 라고 말하며 루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가 로우를 비웃으며 어이 그냥 겁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발끈하며 누가 겁먹었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로우를 도발하며 겁쟁이 녀석이었다니 실망이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짜증을 내며 그럼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자고. 다만 너희들 모두 치료는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트랑이 말대로 하자 라고 말하며 고기를 집어들며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로우는 조타실에 있는 운전병들에게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라고 명령한 뒤 전념을 다해 루피, 조로, 키드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며 이물을 잡아내며 길고 길었던 악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